샤랄라한 DJ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데 소중한 이와 나누고픈 따뜻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가끔 광고가 주는 메시지에 감탄할 때가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던 것들에 대해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느 광고의 한 장면이다. 한 형사가 용의자를 발견한다. 용의자는 달아나고 형사는 그를 잡기 위해 추격전을 벌인다. 용의자가 시장 골목으로 도망치면서 매장 앞에 쌓아놓았던 상자를 무너뜨리고 상품 진열대를 쓰러뜨린다. 한참을 도망치던 용의자가 주인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다. 쫓아오던 형사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의 차를 빼앗아 타고 뒤쫓아간다. 화면은 두 남자의 얼굴을 비추다 차를 빼앗긴 젊은 여성의 난감한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그러면서 멘트가 흘러나온다.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울컥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추격하는 주인공이나 도망치는 용의자의 상황만 부각한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재산이나 신체상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피해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의 하나로 그려질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이기에. 하지만 영화 속 엑스트라도 그들 인생에서는 주인공이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땅덩어리에는 사연 없는 이가 없다는 말처럼.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인공보다 피해받은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고통과 아픔이 어떠한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된다. 아파봤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명인들이 많다. 정치인, 경제인, 학자, 체육인,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이 많으며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인의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들만 사연과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듯이 평범한 우리 모두 사연과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이의 소유자일지라도 바다를 메울 만한 사연 하나쯤은 가슴 깊이 묻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또 땅을 덮을 만큼 넓고 깊은 상처도. 다만 그런 사연과 상처를 너그럽게 보듬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 마음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걸까? 아니면 자존심이라는 커다란 겉옷에 폭삭 파묻혀 나를 보이지 못해서인가? 자동차를 빼앗긴 후 넋놓고 바라보며 소가리만 하다 보면 그 상처는 새살이 되지 못하고 점점 굳어져 흉터로 남게 된다. 상처를 위로받고 싶다면 자기 상처를 진솔하게 내보이는 용기도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진솔함은 우리가 보이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는가. 이 광고는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풀잎의 상처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를 실감나게 전달했다. 이 광고를 기획한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말에 베인 상처는 더 아프다는데.
가끔은 그런 날이 있다. 무언가를 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고 쏟아내고 싶은 날. 입을 열고 혀를 춤추게 해야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면 성대에서 만들어지는 음파를 삼국지 적벽 대전에서 100만 조조군이 쏘아대는 화살처럼 무수히 누군가에게 날린다.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양 일거수일투족을 난도질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던지는 마지막 말. 아니면 말고. 낚시꾼이 낚싯밥 던지듯 자기 생각을 툭 던진다. 상대방이 낚싯줄에 걸리면 옳다구나 하면서 공격하고 아니면 없던 일로 하란다. 사실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말란다. 그 말에 상대방이 받게 되는 상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말에 베인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프다는데 자신의 말에 베이는 상대방의 상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은 아프지 않다면서 좋은 말도 100번 들으면 싫고 옳은 말도 성가시다며 소리치지 말라고 읊조리는 시인도 있는데 말이다. 거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네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성가시다.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중 올리브 하우게. 하물며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던지는 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말의 최고봉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말의 칼날에 베이면 어떤 말이건 어떻게 한 말이건 관계없이 아픈 상처를 남긴다. 가끔 지나온 하루를 영사기처럼 돌려본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 말의 칼춤과 언어의 화살로 소중한 이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This too shall pass away.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든 과정을 겪는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힘든 과정을 보낸 후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의 느낌은 어떨까? 게다가 그 과정이 생각하기조차 싫을 만큼 힘들었다면?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였다. 13살 된 어린이가 보릿고개를 부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심사위원 중에 그 노래의 원곡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보릿고개란 여름 작물인 보리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다 떨어진 4, 5월의 춘궁기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 시기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등으로 끼니를 잇고는 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에서 벗어난 것은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웬만한 성인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이런 보릿고개를 갓 13살 된 어린아이가 경험했으니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는 성인 가요 무대에서 나훈아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모정의 세월을 그립게 부르는 것처럼 보릿고개를 구성지게 불렀다. 심사위원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트롯을 부르는 어린이가 신기하고 귀여웠는지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원곡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바라만 보다 고개를 좌우로 서너번 저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이유를 생각해봤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부르는 것이 불편했나 보다. 하지만 내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잠시 후 원곡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배를 골마가며 힘들게 살아왔던 기억이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눈물은 아련한 기억 속에도 있고 저 깊은 마음 속에도 있는 듯하다. 눈물은 소리가 없는 슬픔의 언어인가 보다. 간혹 청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앞으로 꽃길만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꽃길만 밟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난날의 추억으로 떠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이 당시보다 나아야겠지만 현재의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는 말자. 아직은 흔들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도종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렌터 윌슨 스미스의 시제목에 기대어 보자.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과정이 전달되는 선물. 띵동. 스마트폰에서 맑은 소리가 났다. 지인이 보내준 기프티콘이다. 얼마 전 퇴임한 동료가 고마움의 표시로 보낸 선물이다. 퇴임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보내준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얼굴을 마주보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살짝 피어올랐다. 1인 1 스마트폰인 세상이다. 많은 정보들이 공기를 타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다. 감사의 마음은 물론 심지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한다는 통지도 문자로 보내는 세상이다. 경우에 따라 문자로 주고받을 때 감사의 의미를 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 해고처럼 불편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때 미안함을 피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구닥다리 세대여서인지 눈을 마주보며 귀로 목소리로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감사의 마음과 미안함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직장생활 초창기 월급날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월급을 봉투로 직접 받았다. 월급 봉투를 받는 순간 한 달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한 뿌듯함과 짜릿함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월급 봉투를 아내에게 줄 때는 왠지 어깨에 힘도 들어갔고 가장이라는 책임감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감정은 고됨이라는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다. 상처의 새살을 돋게 하는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월급날에는 통장의 숫자만 지킨다. 숫자로 지급되는 월급은 뭔지 모를 허전함을 남긴다. 사뭇 아쉽기만 하다. 과거의 기억은 어찌 보면 물과 같다. 손으로 물을 떴을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부여잡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잠시나마 머물렀던 것의 추억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다. 선물은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기프티콘을 보면서 결과만 전달하는 선물보다 과정까지 전달하는 선물이 그리워진다. 쉼표, 삶의 여백. 매주 주말이면 전국의 산에 등산객들이 북적인다. 우리나라 등산 인구는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성인 인구 3,500만의 약 43%가 등산을 한다는 결론이다. 나 또한 그 중 한 명이다. 100대 산행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을 모두 등반하는 것이다. 한 유명 아웃도어 업체에서 100대 명산 모든 정상에서 자기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타올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해외 산행을 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100대 산행에 도전하는 사람이 급격히 많아졌다고 한다. 경남 함양에 있는 황석산에 등반했을 때 일이다. 홀로 산행하는 여자 산호님을 보았다. 아무리 산행 인구가 많아도 여자 혼자 산행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내려오는 도중 그 산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가 100대 산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몇 개의 산을 다녀왔는지 물어봤더니 92개째란다. 그것도 1년 반 만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산을 다녀왔는지 놀라웠다. 그녀가 말한 사연인즉 이렇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산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100대 산행을 시작한 분들이 3명이나 더 있었는데 저만 대충 다니고 그분들은 아주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100대 산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웃도어 업체에 인증샷을 보냈는데 거짓말처럼 3명 모두 당첨이 됐어요. 2명은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산행에, 한 사람은 페루의 트레킹에. 그 소식을 들은 제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시작한 4명 중 3명은 100대 명산을 완주했고 게다가 모두 해외 산행에 당첨됐는데 저만 낙오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된 겁니다. 현재 90여 개의 산을 다녀왔더니 안 가본 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홀로 산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 산호님을 만나 여러 번 놀랐다. 90여 개를 1년 반 만에 등정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1년 만에 100대 산행을 끝낸 사람이 있다는 말에 더 놀랐고 그 3명 모두 해외 산행에 당첨됐다고 해서 또 놀랐다. 이 사람이 눈에 불을 켤만 하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뒷말이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산을 다니다 보니 제가 어느 산을 다녀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느 산에 어떤 맛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녀는 산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숙제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안다. 술 마실 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분위기로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술을 마신다. 그러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한다. 목표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그 목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마셔버리지는 않는지 경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양화에는 여백임이라는 것이 있다. 대상의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백, 즉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넓고 깊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백이 없는 그림은 우리를 숨가쁘게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내 삶이 무엇인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백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백과 쉼표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무언가 소중한 걸 잊고 산다는 느낌이 들 때 더욱 그래야 하는지 모른다.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건 스스로 멈출 수 있으며 또 언제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쉼표, 우리 삶의 여백을 그리는 일이다. 세상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세상의 진리를 알기 쉽게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의 네로라 하는 대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해서 세상의 진리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책을 바쳤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 석학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한 세상의 진리입니다. 왕은 그 책을 한동안 살펴보더니 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삶에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소? 모든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진리들을 종이 한쪽으로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시오. 칭찬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유리잔 깨지듯 산산이 깨지고 더 어려운 지시가 떨어지자 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석학들은 모여서 논의하고 또 논의했지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처럼 많고 많은 세상의 진리들을 도저히 한쪽 분량으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자들은 다시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어도 그 많은 진리를 종이 한쪽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왕은 매우 의아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한쪽에 담을 수 없다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니. 왕은 놀라면서 학자들이 제시한 문장을 받아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에 빠진 왕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야. 학자들은 왕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안도감을 표했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학자들이 왕에게 건넨 종이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